한 여인이 직접 전투기를 몰고 하늘을 날아올라 압제의 상징과도 같던 조선 총독부를 폭격하겠다는 담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기어 이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20살도 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그 시대 여성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목표를 세우고 기어 이 하늘을 정복했던 한 인물의 이야기는 분명 놀라움을 선사할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권기옥 비행사의 대담하고 감동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1901년 평양에서 태어난 권기옥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신음하던 암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거리에는 일본 순사의 삼엄한 눈빛이 번뜩였고 조선인들은 그저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답답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죠.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익숙했던 그 시절, 어린 권기옥의 마음속에도 조국을 향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특별한 경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1917년 5월 평양 하늘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고계 비행사 아트 스미스가 커티스 비행기를 타고 조선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쇼를 선보인 것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어린 권기옥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비행장이 내려 다 보이는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쇠새가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아오르고 자유롭게 창공을 유영하는 모습은 어린 권기옥에게 깊은 경외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억압받는 조국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저 드넓은 하늘의 자유와 그 속에 깃든 강력한 힘을 그녀는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죠. 바로 그 순간 권기옥의 마음속에는 하늘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언젠가 저 비행기를 타고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내겠다는 원대한 꿈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지게 됩니다. 이후 1919년 3월 1일 민족의 염원이 폭발했던 3.1 운동이 전국을 뒤흔들었을 때 권기옥 역시 평양에서 만세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던 조국 해방에 대한 열망은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독립을 향한 뜨거운 외침은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이어졌고 권기옥은 결국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차가운 감옥 창살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쩌면 그 하늘은 단순한 희망을 넘어 조국을 구원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의 상징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감옥 생활은 어린 권기옥에게 독립운동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고 동시에 그녀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넘어 이 조국을 짓누르는 압제자들에게 하늘의 힘으로 맞서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을 겁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권기옥은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이 비행사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비행 교육을 받을 곳도 사회적인 지지도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타는 의지는 그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조국을 떠나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그 힘으로 조국 해방에 기여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1920년 8월 권기옥은 상하이로 망명길에 오르며 하늘을 향한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비록 무겁고 외로웠겠지만 그 속에는 조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늘을 날겠다는 굳은 의지가 가득했을 겁니다. 임시정부의 도움을 받아 비행학교 입학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죠. 1920년 8월 권기옥은 조국의 굳건한 독립의지를 가슴에 품은 채 상하이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국을 등지는 고통과 미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무거웠을 테지만 하늘을 날아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상하이에 도착한 그녀는 임시정부를 찾아가 자신의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는 나라 밖에서 독립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기였죠. 권기옥의 비범한 포부와 결의에 감명받은 임시정부 요인들은 그녀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비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비행 훈련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 이나 어려운 일이었죠. 당시의 사회적 통념은 여성이 기계를 조작하며 하늘을 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비행학교들은 대부분 남성만을 받아들였고 설령 입학이 허락된다 해도 여성에게는 가혹한 편견과 차가운 시선이 쏟아질 것이 뻔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권기옥은 중국 운남 육군 항공학교에 입학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입학이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한 여성이 그것도 독립을 꿈꾸며 비행사가 되기 위해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중국의 군사학교에 발을 들인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죠. 운남 육군 항공학교의 훈련 환경은 권기옥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혹독했습니다. 낡은 훈련기와 먼지 날리는 활주로, 그리고 엄격하기 그지없는 교관들의 지휘 아래 매일같이 고된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드넓은 활주로 위에서는 거친 바람이 그녀의 몸을 휘감았고 훈련기의 굉음은 귀청을 찢는 듯했죠. 비행 이론을 익히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기계 장치와 비행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밤낮으로 교과서를 붙잡고 씨름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남성 훈련생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성이었기에 다른 이들보다 몇 배는 더 강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여자는 역시 안 된다 는 편견 어린 시선을 감당해야 했을 테니까요. 권기옥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거친 바람이 불어와 훈련기가 심하게 요동치거나 엔진 소리가 갑자기 불안정해지는 아찔한 순간들도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때로는 추락의 위험에 직면하며 생사의 기로에 서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도 그녀는 다시 조종석에 앉아 하늘로 날아오르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조국을 짓밟는 일본의 총독부 위로 비행기를 타고 나라가 폭탄을 투하하겠다는 그 꿈이 그녀를 지치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을 겁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훈련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녀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을 겁니다. 낯선 땅에서 홀로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한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을 테죠. 하지만 그녀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을 독립을 향한 굳건한 의지로 승화시켰습니다. 훈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매일매일 비행 기술을 갈고 닦으며 조국의 하늘을 되찾을 날을 꿈꾸었습니다. 그녀의 땀방울 하나하나에는 조국 해방을 향한 비장한 각오와 하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투지로 비행 기술을 연마한 권기옥은 마침내 비행사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죠. 그녀의 날개는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마침내 비행사로서의 자격을 획득한 권기옥은 조국 해방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중국 공군에 당당히 합류하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훈련생이 아닌 조종석에 앉아 직접 하늘을 나는 진정한 독립운동가이자 여전사로 거듭난 것이었죠.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눈빛은 그 어떤 전투기 조종사 못지않게 비장하고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국 공군에서 그녀는 단순히 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여러 대일 항전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늘 위에서 적들에게 용감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녀가 조종하는 비행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는 조국의 한과 독립을 향한 염원이 담긴 거대한 희망의 날개였던 것입니다. 창공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동지들에게는 큰 용기를, 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권기옥의 가슴 속에는 그 무엇보다도 강렬하고 원대한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이 식민 통치의 상징이었던 조선 총독부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폭격하는 것이었죠. 그녀에게 총독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의 주권을 빼앗고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은 수탈의 심장부였으며
수많은 조선인의 피와 눈물을 강요한 폭력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언젠가 반드시 그곳을 폭격하여 일본의 지배가 영원하지 않음을 만천하에 보여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지도 위에 그려진 조선 총독부 건물을 수없이 응시하며 머릿속으로 폭격 작전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곤 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침투해야 할지, 어느 지점에 폭탄을 투하해야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무사히 귀환할 방법은 무엇일지 밤낮으로 고민했죠. 그녀의 눈빛은 비장함을 넘어 불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조국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빼앗긴 들판을 되찾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던 것이죠. 권기옥은 동지들과 함께 독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에서도 이원대한 꿈을 나누곤 했습니다. 언젠가 저 하늘 위에서 총독부를 향해 폭탄을 투하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히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닌 냉철한 판단과 불굴의 용기가 담겨 있었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하늘을 선택한 그녀에게 조선 총독부 폭격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민족의 해방과 자존심 회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상징적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중국 공군 비행대를 이끌고 출격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겁니다. 지금은 비록 중국의 하늘을 날고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조국의 하늘을 날아 독립의 깃발을 꽂으리라고 말이죠. 비행사 복장을 한 권기옥의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은 그 시대의 모든 여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조선인들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날개짓 하나하나에는 조국 해방을 향한 비장한 각오와 하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녀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것을 넘어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염원을 온몸으로 실현하려 했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